Community. 네, 이제 2부 시작하겠는데요. 와,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래간만에 네. 정말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해야 될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그래도 막 뭔가 학력도 있고 뭔가 이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좀 잘난 사람들이 좀 왔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야말로 진짜 민초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 주제 없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꺼내는 게 희망님은 정말 진짜 얘기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얘기에 진지하게 누군가가 귀 기울여서 함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정말 희망님한테 필요했었겠구나. 그런데 쉽게 손 내밀거나 입을 열 수는 없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듣는 내내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아이고 어쩌나 하고 막 지지하고 힘내라는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들었거든요. 저는 다 듣고 나서는 네. 참 다행이다. 그리고 기특하다. 왜 웃어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데요. 그리고 예. 어쩌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희망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거나 아니면 들을 여유가 없어서 그랬었던지 아니면 희망님을 진단해줬던 그 정신과에서 어떤 길을 안내를 안 했던지 어느 쪽이 지금 그랬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 긴 시간 동안을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서 뭔가 희망님에게 안내를 해주었는데 희망님이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직무유기라 그러죠? 병원에서 그냥 단지 처방하고 약만 주어버렸던 그런 건 아니었었는지 그나마 희망님은 그게 하나의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좀 됐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저는 의문 아니에요. 그럴만하다 싶어요.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네. 제가 일하는 환경 조건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됐던 직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탁일이라는 게 한 달 꼬박 하루 온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일해 줄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비울 수도 없었고 그런 여유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탁하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항상 억압 이렇게 눌리듯이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왜 나는 항상 뛰어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게 내가 못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그런 데를 간다는 게 사치지.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병원에 가서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제 아픈 곳을 얘기할 수 있는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다만 저 가난하고요. 못 배웠고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날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그게 희망님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지 뭐. 항상 그러니 그쪽에서도 힘겨워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약 주고 내가 또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투정 부리고 떼 쓰는 거 병원 가서 아까는 이제 도망간다 도피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서도 제가 하는 얘기라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내 속 이야기를. 예. 내가 너무 이 부분이 답답해요. 이렇게 다가서는 게 아니라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동정을 사고 싶은 내 삶의 20대 그러니까 10대 시절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나 힘들어요. 나 가난해요. 나 힘없어요. 나 벽 좀 쳐줘요. 나 좀 도와줘요. 나 남 대신 때려줘요. 항상 그렇게 대충 어떻게 해서 10대는 넘어갔는데 20대가 넘어가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먹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술을 먹는 횟수가 많아지고요. 그렇게 혼자 되어가는 시간들이 많았고 실수도 잦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까. 나라도 내가 아마 그렇게 갔어도 귀찮은 환자였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골치 아픔. 그렇죠. 골치 덩어리. 이런 부분을 나 가슴이 답답해요, 아파요, 외로워요, 나 좀 봐주세요라는 말을 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던 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잡아서 예. 이해를 좀 해봅시다. 예. 11살 때부터 이제 나가서 돈을 벌었어야 된다고 했죠? 예. 학교는 다녔나요, 그때? 학교가 제 최종 학력이 1학년 1학기가 제 최종 학력입니다. 초등학교? 예. 그리고 강원도로 전학을 갔다가 집에서 더 이상 이렇게 저를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동생들을 봤죠. 11살 때까지. 강원도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직장을 그쪽 강원도 탄광을 그쪽에 직업을 선택해서 광부로? 갔다가 예. 그거 힘든 일이잖아. 갔다가 역시 아버지는 3일만 하고 다시 저만 남겨두고 그 강원도 산골에 보름 동안 제가 아마 그게 강원도 산골에 혼자 있었을 거예요. 사골세인가 얻은 아버지하고 식구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 동생들하고는 다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요. 돌아온다고 저보고 혼자 거기 있었죠. 보름 동안을 혼자서? 예, 겨울에. 8살짜리가? 8살인가, 그때? 예, 그 정도 됐겠네요. 8살, 9살. 그러고 오셨어요? 보름인가 있다 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게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키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얼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뭐가요? 생존 능력. 생존 능력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렇죠. 그것을 겪어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처럼 주위에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버지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약하고 그랬을 것이다? 예. 근데 말이에요. 진짜 훌륭하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해석 방식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가슴이 아프다. 근데 예. 그거 하고요. 예. 정말 뼛속 깊이 박혀버린 예. 증오. 누군 미워해본 적 있어요? 저는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희망님,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희망님 속에는 분명히 엄청난 증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뭉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러고 지나가면서 어금니를 꽉 물고 사실은 복수할 거야. 근데 복수할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지. 그쵸. 그런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짚고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이렇게 짚고 올라온 그 방식이 엄청 고생했잖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도 못 맺고 정말 희망을 못 찾았잖아. 응? 깜깜하게 살았잖아.
자기가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어쩌다가 그냥 술의 힘을 빌려서 잠깐 있고 뭐 계속 뭐 일을 꾸준히 못하고 계속 이렇게 했던 게 아버지를 닮아서 유전이 아니라 그게 꽉 박혀버린. 그러니까 그건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된 거지. 인정해요, 안 해요? 그걸 인정해야 시작될 수 있어요. 둔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비시킨 거야. 마취시킨 거야. 마취. 네. 지금 마취된 채로 살고 있는 거야. 의무교육 기간이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그 의무교육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제가요? 부모가. 원래 부모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 네. 아닌가? 그 시대는? 제가 사는 환경은 그때 당시 그런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제가 공장에 갔을 때도 저와 똑같은 애가 4명인가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죠? 지금 몇 살이에요? 44입니다. 44? 나하고 1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 우리 때보다 더 심했단 말이야? 난 그래도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지방은 더 했나 보다. 저희 집이 그때 불을 뗐으니까요. 자, 이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정신과 찾아갔던 거 있잖아요. 예.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예. 뭔가 돌파구가 있을지 모른다. 예. 하고 찾아갔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봐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그대로 이미 그때는 사회생활이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어디 기댈 곳도 없었고요.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제가 집을 이렇게 일반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가 없었고요. 동네에 그냥 한귀퉁이에서 모여서 담배 피우는 이런 애들, 내 또래 애들을 몇 명 알게 됐는데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끼지를 못해요. 왜요? 언저리에 있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렇기도 하고 뭔가 자꾸 나는 거기에서 리드가 되고 싶은데 제가 기가 세지 못했어? 제 기도 세지도 못하고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막 그렇게 되면 좀 더 어린 애들이 이렇게 막 슈킹한다 그러잖아. 막 이렇게 털고 막 그러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약자 괴롭히는 거는 그렇지. 응? 내가 너무 당해봤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용납이 잘 안 되고요. 내가 그런 걸 하는 건? 내가 남을 괴롭히는 건? 예. 그게 희망님의 진짜 희망이에요. 보살이다. 내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님이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도움을 받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기본 마음이 있었네. 그럼 둔감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네요. 희망을 잃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뭐 잘나고 폼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선량한 거죠. 그야말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나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요. 혹시 아는 주변 어른 중에 그렇게 선량하게 사신 분이 있나요? 마음속에 담아두어지는 그런. 할머니요. 할머니가 저를 길렀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뭐 이렇게 팟캐스트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어떤 길러진 사람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죠. 할머니가 거의 저를 기르다시피 했으니까 할머니는 자식밖에 모르고 남에 대해 패기치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고요. 그런 걸 보셨구나. 응? 어릴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할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약하게 키우고, 나를 이렇게 남하게 당하게, 날 강하게 못 키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뭐 할머니가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에 배어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찍히듯이 그러니까 몸에 배니까. 그러면 새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할머니는 이제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도 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할머니는 대구 계셨고요. 제가 새엄마 집에 몇 달 있고 새엄마가 또 이렇게 힘들어지면 또 할머니 집에 가서 이거 왔다 갔다. 예, 한 달 있다가 근데 대구 갈 때가 너무너무 좋았죠. 그랬겠다. 지금 확실히 마음에서는 예. 좋고 싫고가 분명하죠.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건 좋고 새엄마랑 있는 것은 긴장되고 싫고. 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서 그 사람들 용서, 이해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모임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그냥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평상시 뭐 이렇게 종교인들이 얘기하듯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뭐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나는 걸리는 거야. 그게 거북한 거야. 누가 누구 생각해줘 싶은 거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리했던 거죠, 내 삶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 앞을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게 옳은 길이지 않을까. 사실 마음에서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수용이 안 되지만 방향은 잡았으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걸리고 안타깝다 그러는 게 이해 안 되죠. 내가 왜 그러는지. 훌륭한 태도인데 응? 왜 아니요, 그러는지.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방송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정이 담긴 얘기는 전달이 돼요. 어떻게 전달이 돼요? 어떻게 이해돼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보세요. 그죠? 웃지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할 제가 그런 능력은 조금 딸려서 하지만 느낌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 느낌이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편이에요? 감사하지만 그렇게 그걸 놓아버리면 왠지 내가 한없이 방종해질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날뛸지 않을까.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못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을 믿어본 적이 없죠? 네.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희망님. 예. 희망님이 확실하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건데? 자신을 믿어주는 건데? 자신을 알아주는 건데? 잘 안 돼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느껴졌거든요.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어떤 나에 대한 내 자존감이나 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절실하게 나를 믿고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희망님이 가진 욕심이라고 하는 거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어떤 욕심이 있죠? 구체적으로? 내가 안정적이게 쓸 수 있는 돈과 내가 눈 뜨면 안정적이게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거 2개면 됩니다. 그거 2개면 돼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 엄청나죠? 네. 기존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경기 워낙 안 좋아가지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예.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이런 사회에 살면서 그걸 바래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자면서도
항상 그 부분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바래요?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니들 안 줘도 니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희망님이 갖고 있는 욕구가 예. 진짜 그 욕구가 아니라니까. 복수할 거야 라니까. 본때 보여줄 거야 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지. 인간관계 못하지. 예,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게 선생님이 그 말 하시는데 여기 금이 쫙 까지는 느낌이 가슴에. 이쪽은 그 사람, 이쪽은 나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완전히 분열돼 버려요? 예. 그런 만날 수 없어져요? 그렇게 사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기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정해요. 오기로 버텨올 수 있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것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 거야. 그 버텨왔다는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은 뭐냐면 고생스러웠다는 거거든. 힘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눈 뜨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건 바꿔야지. 내 본때 보여줄 거야 이러지 말고 어? 본때를 봐줘. 뭔 소리냐면 네. 야, 저 사람 저런 면에서 참 괜찮다. 저 사람은 능력 있네? 저 사람 마음씨가 괜찮네? 저 사람 남 얘기 잘 들어주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봐주란 말이야. 본때를 봐주라고. 본때를 보여줄 생각만 하지 말고. 없는 본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예. 뭔 소린지 이해돼요? 네네. 그게 잘 안 돼요. 자, 우선 같이 사시는 부인 있잖아요. 예. 네? 부인의 본때를 한번 봐줘 봅시다. 부인의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대한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쪽팔린 데 느껴져도 할 수 있어야 돼. 네. 아니요. 해봐요. 미안하죠. 아내 생각하면. 아니, 그 내 마음 말고 예. 부인이 이런 점이 참 좋다. 몇 살 차이 나요? 부인하고. 3살 차이 납니다. 3살 차이. 아이는 예. 있어요? 없습니다. 왜 안 낳으려고 한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제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입니다. 애가 없어서. 얘기 듣기로는 그때 애가 생겼으면 나 같은 이런 상처를 겪고 살았어야 될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 생활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죠? 예. 네. 둘이 지금 살고 있고. 예. 자, 부인의 좋은 점 한번 찾아봐요. 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성격이 멋지죠. 어떻게요? 그냥 멋지다는 말밖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냥 나랑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옆에 있으니까. 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예. 희망님이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 같이 살아주는 게 예. 야, 대단한 여자다 싶어. 아주 바보든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2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뭘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같이 아내가 조금 그렇게 살아준 게 고맙지. 어떻게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주냐. 법륜스님이 그랬다. 우연찮게 법륜스님이 구미에 오셨는데 네. 아내가 나를 이해를 잘 못한다고 법륜스님한테 뗐었더니 저런 답답한 사람하고 산다고 아내가 고생이 많다고 고지식하고. 그때 부인도 있었어요? 예. 부인 그 소리 듣고 펑펑 울었겠다. 집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미동이 없어요. 야, 부인이 대단한가 보다. 진짜.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요. 자기가. 혹시 희망님을 꽉 잡아준 거 아니야, 부인이? 지금은 사실 100% 다 인정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냥 감히 시간이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결과물이 아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멋진 사람 많네요. 근데 예.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인이 예. 왜 그렇게 생활도 막 엉망으로 하고 막 방황하고
술도 먹고 막 이런 남자하고 속썩이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게 난 부인이 희망님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싶거든. 그게 뭐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부인도 자기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살겠어요? 희망님한테 뭔가를 봤으니까 사는 거지. 윤 선생님, 네. 희망님 보면서 부인이 왜 희망님하고 살았을까? 그 찾을 수 있겠어요? 선해서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해서 좀 진짜 착하잖아, 선량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잖아. 착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거. 네,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남한테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마 좀 그나마 그것 때문에 다양스럽게 그거라도 제가 있어서 이때까지 사회생활을 하나 해보지 그러니까 부인이 않나. 멋진 거지. 진짜 소중한 걸 알아보는 거지.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거지. 그렇죠. 집사람은 이게 너무 그런 생각이 많지 않고요. 자기가 어떤 그런 부분에 생각해야 될 것만 딱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건 좀 배워요. 좀 부인 보고. 네. 항상. 뭔 소리냐면 네. 보물을 좀 아끼라고. 쓸데없는 거, 그 똥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자꾸 찾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뭐가 보물이에요? 혼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참나. 나는 혼내고 있는 방쌤한테 화가 나는데 뭐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아니, 맞아요. 뭐가 보물이에요? 희망님. 그렇죠.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항상 내 옆에 있어준 건 집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미안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 왜냐하면 부인도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아끼는 거거든. 예. 부인한테 보물은 희망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누군가의 보물이 되어 있잖아. 예. 그럼 나도 부인이 보물이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보물 대접해줬어요? 많이 미숙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많이 해줬구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부인이 막 돈 벌어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닥달해요? 바가지 긁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제가 먼저 선수 치죠.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니까. 누가 돈 벌어 오라 그랬어? 누가 호감시켜달라 그랬어? 근데 왜 지가 알아가지고 지 스스로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냐고. 아내에게 보물이고 싶으니까요. 근데 보물이 되는 그 방식을 완전히 엉뚱하게 생각하잖아, 지금. 알아들어요? 뭔 소린지? 아마 희망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정도 생각해야지 내가 양심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얍삽한 거죠. 왜 그걸 또 해석을 얍삽하다고 하십니까? 뭐 솔직한 거죠. 자학하는 거는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일상이야. 그런 거예요. 자학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맞다.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저보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안 좋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자기를 고문하잖아 계속. 디스카운트 하지 말. 자기 입에 배워버렸네요 정말. 그렇지. 그거를 겸손이란 이름으로 예. 미화를 시켜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들은 좀 거북한가요? 저는 이게 상대방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북한가요? 어디에 맞춰져 있죠, 초점이? 상대방. 네. 저는 남 시선에 죽고 남 시선에 살고. 그래요. 남 시선에 죽고 남 시선에 살아요? 그러면 예. 나를 살리는 시선이 어떤 거였었을까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구별을 하면. 남 시선 중에? 여러 시선이 있잖아. 나를 죽이는 시선도 있고 나를 살리는 시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 나를 살리는 시선은 좀 찾아보기라도 한 건지, 그리고 그 시선을 내가 제대로 받기라도 한 건지. 그런 시선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었던 거지. 있어도 못 본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핵심은요? 예. 핵심은 화예요, 화. 예.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화날 때 화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툭 까놓고. 나 화났다. 그런 아버지가 미웠다. 그런 새엄마가 원망스러웠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 지금은 지난 일이고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참 믿고 막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도 그럴만 했더라. 내가 지금같이 뭔가 좀 알고 성장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고생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대로 아직 어리고 그러면서 막 원한이 맺히고 막 한이 맺히고 막 그랬던 그때는 그때인 거고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요. 지금 와서 봤을 때 다시 좀 성숙된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도 역시 불쌍한 인간들이더라. 아버지도 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워요. 막 폭력적이고 이러면 자기 주체 못하고 이러면.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걸 보면은 아이고 참 자기 조절 못하고 참 못나게 사는 참 불쌍한 한 인간이잖아. 그런 노인네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한, 과거에 가졌던 미움, 증오. 그때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멈추면 나뭇가지는 멈추죠.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지가 붙들고서 계속 흔들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사람들이 나를 안 지켜보고 내 돈을 뜯어간 놈부터 해가지고 나를 대접했던 거 그래서 그걸 내가 속에 쌓이면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네. 지금 현재 네.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생생하게 겪은 일들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저도 지금 무슨 얘기시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내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네, 상처를 받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 상처를 받고 믿고 원망스럽고 막 성질도 나고 그래서 술을 막 피하고 예. 여기선 더 견디지 못하고 이건 못 견디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쭉 겪어왔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너 못 믿겠다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 등등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좋은 인간관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해왔던 그 관계들이 예. 지금도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예. 지금도 보편적으로 어떤 힘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눌리는 느낌. 예. 내가 힘에 눌려왔죠. 예. 근데 지금도 예. 내가 이전과 같이 힘에 눌리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을 해봤어요? 지금도 자, 누구한테 눌리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장 같이 사장이 어떻게 나를 눌러요? 자기가 내가 분명히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너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설명을 조목조목 얘기를 못해요. 그냥 그 부분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서요. 그 감정이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요. 입 밖으로 낼라 그러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장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지. 희망님이. 자, 보세요. 일을 하는 데서 내가 맡은 일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잘해내면 그건 사장한테도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사장과 나의 이해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일을 내 맘대로 해야 돼.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부딪힐 수 있죠. 예, 그 부분이 제가 심해요. 제가 제 식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 그 오랫동안 내 식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부딪혀 왔으면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내 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럴까요? 왜 내 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것들에 눌려져 왔던 것들에 대한 반발. 뭐 그런 것들. 반발심. 예, 반발심.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쵸? 내가 분명히 옳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힘이 있다고 니네들이 눌러야 될 부분은 아니다. 예. 그게 부당하게 힘으로 누르는 건지 정말로 그게 맞는 건지 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조금만 저쪽에서 보여지면 저는 민감하게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거죠. 예. 내가 묻고 싶었던 거는 왜 내 식대로를 계속 고집해 왔었냐예요. 번번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 상황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번번이 내 식대로 하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그 이전에서 보면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납득을 못 시킨 거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기 이전에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희망님에게 어느 누구도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일을 이렇게 제대로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있었는데 그냥 내가 성질 나가지고 안 들은 거 아니야? 전 어릴 때부터 그 사회생활 할 때부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런 부분이 너무 싫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그 지멋대로들 하려고 그러는 거, 그지? 예. 그 형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 부당하게 시키는 것들이 너무 싫었고요. 부당하게 뭔가를 시키는 그런 부류는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2대8의 법칙으로 그렇게 놀고 뭔가 많이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거나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방법을 내가 배우거나 이럴 텐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집단도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쓸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하느냐 하는 거거든. 제가 사회생활이 힘든 부분이 조직생활에 적응을 제일 못하는 부분이 제일 힘든데요. 어릴 때부터 힘들면 항상 도망을 갔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배울 기회가 333이라고 그러죠. 3일, 3개월, 9개월 이런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데 조직생활이라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오랜 생활을 못했습니다. 거의 있다가 뛰쳐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돈 떨어지면 그러니까, 들어오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힘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냥 놀고 싶어서. 아니요. 왜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 어렸을 때 뛰쳐나갔을 때요. 쭉 계속.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노력을 안 해서. 어떤 노력이요? 뭐 착실하게 일을 하고 어떤 힘든 부분에 직면을 왜 착실하게 일을 못했어요? 노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 게 화려한 그런 부분이 즐겨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얘기고 저 크고 나서는. 커서도 그런 부분을 영 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한이 맺혀 있으니까 계속 그 욕구가 있는 거죠. 성장이. 자, 어떤 일을 하면 예.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 일이 좀 마스터가 되면서 그 일을 잘하게 되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주도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일에 익숙해질 만큼의 그런 정도의 힘을 쏟지 못했죠. 예.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겪지 못했고 그렇게 됐던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남의 말 듣기 싫고 네.
내 식대로 해야 되고 내 멋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제 멋대로니까 그 일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방하게 만들고 정착 못하게 내 일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가지고 안정되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따지고 보니까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식대로 해야 돼 이거. 내 식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내 기분대로 내 식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 보고 되게 싫어했잖아 또. 좋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을 왜 닮으려고 그래요? 그 가정에 지금 서 있고요. 어떤 과정에서 있어요? 운 좋게 그런 가정들이 조금 고비를 조금 넘어갔어요. 앞전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내가 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제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단계가 넘어서고 나니까요. 내가 이 부분을 또 다음 단계가 분명히 지나야지. 그 부분에서 항상 도망은 쳤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 뒤에 단계도 잘 모르고 항상 두려워만 하고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은 약간의 이런 힘든 부분을 약간 넘어선 것 같은 한 등선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제 견뎌내는 그런 것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중요하다. 예. 아직 잘 견뎌내진 못하지만 예.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그게 같아요. 느낀 거죠. 응? 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예.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맺힌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서비스 하잖아. 대안. 그래요? 우리 3부에서 그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있었구나.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지. 지금까지 얘기된 거, 이렇게 분석되고 한 거, 딱 좀 한번 정리를 해볼래요? 제가 잘, 그렇게. 굉장히 큰 기술을. 아니요. 제가 말을 이렇게 다 100%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요. 그냥 제 느낀 부분만 얘기할게요. 그래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선생님 한번 되짚어 주셨고요. 어떤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지금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벌써 20살 때 다 겪었던 걸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직장 생활을 해본 거고요. 올바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면하면서 직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전같이 그렇게 아니고 좀 그런 산들을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그 뒤에 또 높은 산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 뒤에 높은 산이 있고요. 예.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희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으로는 더 힘이 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3부에서 말하는 그 대안편에서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나가면 이전에 걸어왔던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시면 제가 고맙죠. 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2부 마치고 예. 잠깐 쉬었다가 3부로 가죠. 네.
I really thought I was okay. I really thought I was just fine. But when I woke this time, there was nothing to take me back to sleep, to take you off my mind. This time I keep saying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let it rain, let it rain,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let it rain. You'll be washed away.